2013년 1월 17일 미국의 한 스튜디오에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가 한 남자에게 짧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7번의 투르 드 프랑스 우승에서 단 한 번이라도 금지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남자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단 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수천만 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이 남자의 이름은 암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상징이었고 그가 만든 노란 실리콘 팔찌는 전 세계 팔목에 5천만 개 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짓말이었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지금부터 죽음을 2번 이기고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무너진 남자 랜스 암스트롱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71년 9월 18일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암스트롱은 태어난 지 2해 만에 부모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그를 키운 것은 17살에 그를 낳은 어머니 린다였습니다. 린다는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며 혼자 아들을 키웠고 모든 장애물을 기회로 만들어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며 아들을 길렀습니다. 암스트롱은 어릴 때부터 수영과 트라이애슬론에서 또래를 압도하는 재능을 보였습니다. 16살에 프로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되었고 곧 자전거로 종목을 완전히 옮긴 그는 20대 초반부터 세계 최정상급 사이클 선수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993년 8월 21살의 암스트롱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세계 도로 사이클 선수권 대회에 나섰습니다. 쏟아지는 비로 도로는 미끄러웠고 그 역시 2차례나 넘어졌지만 결승선을 12km 앞두고 혼자 치고 나가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수로 꼽히던 미겔 인두라인을 19초 차이로 따돌린 이 우승으로 암스트롱은 역대 최연소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 2일 25살의 암스트롱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한쪽 고환이 부어오르고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한 지 5달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고환암, 그것도 이미 폐와 뇌까지 전이가 진행된 3기였습니다. 의사들이 그에게 알려준 생존 확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암스트롱은 뇌수술을 받고 독한 화학 한감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 투병기간 병실에서 훗날 그의 인생을 뒤흔들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동료 선수의 아내 베시 안드르 부부는 암스트롱이 의사들 앞에서 자신이 성장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그리고 이포를 써왔다고 털어놓는 것을 들었다고 훗날 증언했습니다. 암병실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이후 20년 가까이 암스트롱의 삶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 암스트롱은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고 기적적으로 암을 이겨냈습니다. 투병 중이던 1997년 1월 그는 훗날 라이브스트롱으로 불리게 될 암 환자 지원재단을 직접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암을 이겨낸 지 3년도 되지 않은 몸으로 암스트롱은 투르 드 프랑스에 출전합니다. 의사들조차 3주짜리 대장정을 그의 몸이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던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스트롱은 그해 개인 스테이지 4번을 따내며 2위와 7분 37초라는 압도적인 격차로 생애 첫 투르 드 프랑스 우승을 차지합니다. 암 투병 전까지 이 대회 최고 순위가 36위에 불과했던 선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우승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암을 이긴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스포츠를 정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우승 기간 동안 암스트롱의 소변 샘플에서는 이미 금지 성분이 4차례나 검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안장에 쓸린 상처를 치료하려 발랐다며 날짜를 거슬러 작성된 처방전을 내밀었고 국제사이클연맹은 그 처방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문제를 덮어주었습니다. 세상의 기적이라 불렀던 첫 우승부터 이미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2001년 투르 드 프랑스의 상징적인 산악 구간 알프 듀에즈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쟁자 얀 울리히와의 힘겨루기 속에서 암스트롱은 일부러 힘든 척 무리 뒤쪽에 처져서 달렸습니다. 프랑스 방송은 실시간으로 암스트롱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전했고 모두가 그의 부진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암스트롱은 갑자기 선두로 튀어나와 고개를 돌려 울리히를 한번 쳐다본 뒤 그대로 폭발적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훗날 더 룩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짧은 시선 하나로 울리히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암스트롱은 그 하루에만 2분 가까운 격차를 벌렸습니다. 2003년 대회 15구간 산악코스 리자르디당에서는 도로변 관중이 든 가방끈에 핸들이 걸리며 그대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팔꿈치가 까지고 노란 저지가 흙투성이가 됐지만 암스트롱은 곧바로 자전거에 다시 올라탔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페달을 밟아
결국 그 구간에서마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암스트롱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투르 드 프랑스를 7회 연속으로 제패하며 이 대회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4년 5월 암스트롱의 재단은 나이키와 손잡고 1달러짜리 노란 실리콘 팔찌 라이브 스트롱을 출시합니다. 출시 2달 만에 500만 개가 팔려나갔고 이후 전 세계에서 1억 달러 넘는 암 지원금이 이 팔찌를 통해 모였습니다. 암을 이긴 챔피언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스포츠를 넘어 전 세계인이 손목에 차고 다니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스트롱을 향한 도핑 의혹은 우승을 거듭할 때마다 오히려 함께 커져갔습니다. 2005년 은퇴를 앞둔 인터뷰에서도 그는 단 한 번의 양성 반응도 없다며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실에서 그의 고백을 들었다고 증언했던 베시 안드루에게 암스트롱은 공개적으로 거짓말쟁이라는 딱지를 붙였고 그녀를 상대로 10년 넘게 법정 다툼과 인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팀의 마사지사였던 에마 오라일리가 도핑 실태를 언론에 털어놓았을 때도 암스트롱은 그녀를 알코올 중독자라 부르며 명예훼손 소송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암스트롱을 믿었던 세상은 그의 편에 섰고 진실을 말한 쪽이 오히려 오랫동안 매장당했습니다. 2009년 37살의 암스트롱은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투르 드 프랑스에 복귀해 3위에 오르며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이 복귀는 오히려 그를 향한 새로운 조사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미국 반도핑 기구가 암스트롱의 전 동료 11명을 포함한 26명의 증언과 1000페이지가 넘는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상 가장 정교하고 성공적인 도핑 프로그램이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고서에는 경기 도중 오토바이를 타고 선수단을 따라다니며 금지 약물을 몰래 전달했다는 이른바 모토맨의 존재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증언자 명단에는 7번의 우승을 전부 함께 달렸던 유일한 동료 조지 힌카피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암스트롱은 이 조사에 맞서 싸우는 대신 절차 자체를 거부했고 그 결과 1998년 8월 이후 그가 따낸 모든 기록과 함께 투르 드 프랑스 7개의 타이틀 전부를 박탈당하며 사이클계에서 영구 제명됩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도로 개인 독주에서 땄던 동메달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반납해야 했으니 암스트롱이 프로 무대에서 쌓아올린 거의 모든 훈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국제사이클연맹은 그 7자리를 다른 선수에게 넘기지 않고 그대로 공석으로 남겨두기로 했는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포디움에 섰던 선수 21명 중 20명이 도핑과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암스트롱은 오프라 윈프리 앞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하나의 커다란 거짓말로 보고 있고 그 거짓말을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이기려는 잔인할 정도의 욕망이 병과 싸울 때는 도움이 됐지만 그 정도가 지나쳤던 것이 자신의 결함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나이키를 비롯한 모든 후원사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고 암스트롱은 자신이 세운 재단에서도 회장 자리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암스트롱 사건을 거치며 사이클계는 도핑 검사 권한을 경기 단체가 아닌 독립기구로 넘기고 선수 샘플을 10년씩 보관하는 등 상시 감시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몰락이 한 종목 전체의 규칙을 바꾼 셈이었습니다. 암을 이겨낸 그 해부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암스트롱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믿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정말로 그를 믿었습니다. 암병동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말은 모든 장애물을 기회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암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그 말은 정확히 들어맞았지만 거짓말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암스트롱은 끝내 그 말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레이스를 7번이나 제패했던 남자가 정작 단 하나의 질문 앞에서 무너지고 만 것을 떠올리면서 랜스 암스트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